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파트 7 영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파트 7 영상은 좀 오랜만에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파트 7 세부 정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댓글 하나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이런 컨텐츠 만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컨텐츠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파트 7이 좋아하는 보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기들이 있는지 10가지 저랑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문제까지 풀고 영상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파트 7 어떻게 문제 푸는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제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그 파트 7이라고 되어져 있는 재생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기상문 어떻게 문제 푸는지부터 제가 쭈르륵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고, 만약에 안 보신 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파트 7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학생들한테 파트 7 절대 다 읽는 파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얘기 들으면 놀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파트 7 제가 그렇게 다 읽는 파트가 아니라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엄청 강조하고 했는데, 네, 파트 7은 여러분 다 읽는 파트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문제 접근 방식부터 먼저 볼 건데요. 자, 먼저 질문부터 읽는 거예요. 자, 질문을 읽으실 때 보기는 같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파트 7은 질문 한 번 읽고, 지문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보기 한 번씩만 읽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죠? 질문 여러 번 읽고, 보기도 여러 번 읽고, 지문도 여러 번 읽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 지문, 보기 한 번씩만 읽는 거를 목표로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질문을 읽으면서 보기까지 같이 읽었어. 그리고 지문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 보기로 내려오면은 보기를 또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죠? 그래서 보기는 같이 읽지 않고 지문에서 키워드를 잡은 후에 지문에 가가지고 한 문장, 두 문장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답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그때 이제 보기로 내려와가지고 보기 A, B, C, D 차례대로 읽으시면서 답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찾는 건데요. 보통 이제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질문에서 대문자나 숫자로 되어져 있을 거라서 지문으로 가가지고 이 대문자랑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눈 빠지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를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파트 7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세부 정보 문항일수록 키워드를 빨리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키워드가 있는 문장 위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이제 선점해가지고 먼저 읽으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토익이 좋아하는 보기를 먼저 선점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늘은 토익이 좋아하는 보기가 뭐가 있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총 10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보기들이 정말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시고 그 보기가 정답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저랑 첫 번째 토익이 좋아하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운영 기간과 관련된 보기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나 우리 기관이 몇 년 동안 운영이 되어 오고 있다. 또는 우리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 제가 밑에 영어로 몇 개 적어놨죠. 우리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 여러분, 요 10 years paraphrasing 시킬 때 토익에서는 decade라고 정말 많이 쓰죠. decade 이 친구 10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요 단어 모르시면 파트 7 문제 못 푸십니다. 자, 그 다음에 it has been serving Willfield. 요거 그냥 지역 이름 아무거나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서비스랑 그 다음에 제품을 제공을 해오고 있는데 얼마 동안? more than 3 decades, 30년 넘게 동안. 여러분 여기 있는 more than 있죠? 이 친구 뭐뭐 이상이란 뜻이잖아요.
이 표현 하나하나 다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paraphrasing 될 때 over이라는 요 수량수식 부사로 얼마든지 paraphrasing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it has occurred annually for more than a century. 자, century. 우리가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century라는 친구 100년 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여기도 over 100 years 이렇게 paraphrasing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운영 기간과 관련된 보기가 나왔다. 위로 올라가서 숫자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익이 좋아하는 보기 두 번째인데요. 빈도 관련 보기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대회나 페스티벌 또는 행사가 매년, 매달 또는 뭐 격주로, 격일로, 격회로 열린다. 토익에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런 거지. every yearly, annually로 paraphrasing. 그 다음에 each month가 뭐 monthly로 paraphrasing. 뭐 이 친구 뭐 every month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every other year. 이 친구가 이제 격해로라는 뜻이니까 2년마다 every 2 years 이 친구로 얼마든지 paraphrasing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개 이상의 땡땡땡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한 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호텔은 한 개 이상의 연회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기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지. It has more than one store location. 지점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또는 more than one stage. 무대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기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디서 도출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쳐보세요. 최상급 표현에서 도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최상급 표현 이런 거 하나 놓치면 파트 7 문제 못 푸는 거지. 최상급이란 친구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적어도 여러분 3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1개일 때 최상급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지.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체 범위가 2개야. 그럴 때는 최상급을 쓰지 않고 우리는 비교급까지만 씁니다. 그죠? 하나가 있고 더 큰 거는 larger one 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2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하나보다 더 큰 건 비교급만 써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최상급은 적어도 3개 이상이 돼야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최상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1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또는 1개 이상의 무대를 가지고 있다. 1개 이상의 방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보기 도출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쉽죠. other stores, other rooms. 다른 지점들, 다른 가게들, 다른 방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1개 이상이구나 라는 거 유추해 보실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무료로 제공한다. 여러분 사실은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기업에 관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익이 나오는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뭐 무료 증정품을 제공을 해주고 할인된 가격을 제공해주고 정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좋은 기업만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런 보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무료 기프트가 제공이 됩니다. 또는 뭐 무료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이런 보기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trial period, 체험 기간 동안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토익에는 악덕 기업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we do not charge 또는 it does not charge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면 취소가 될 수 있다. at no cost 요거 이번에 시험 나왔었죠.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for free 무료로 제공이 된다. 뭐 무료 서비스 complimentary service 또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 표현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giveawa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giveaway라는 친구는 나눠주다라는 뜻인데 그 나눠준다라고 하는 게 무료로 나눠준다라는 뜻이라서 이 친구 봤을 때도 무료라는 얘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띄어서 쓰면은 동사이고요. 만약에 giveaway 붙여서 쓴다 그러면 무료 증정품이라는 명사니까 이 친구 명사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토익이 좋아하는 보기인데요. 할인이 적용이 된다. 요 보기도 8월 달에 시험에 나왔었죠. 자, 자격 요건을 만족시킨 사람들은 이만큼의 할인 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이런 보기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은 2중 지문 또는 3중 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연계로 푸는 문제 보기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첫 번째 지문에서
특정한 날짜까지 주문한 사람들에게는 할인이 적용이 된다라는 할인 요건이 나오고, 두 번째 지문에서 특정한 사람이 그 특정한 시점 전에 이제 주문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 사람 할인받을 자격이 되는구나, 이런 보기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이 보기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He will pay less than a regular price. 원래 이제 일반적인 가격, 원래 가격보다 덜 낼 것이다 라는 이 보기가 이번에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딱 읽어봤을 때 할인이 적용이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돈을 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보기가 있으면, 자, 첫 번째 지문이랑 두 번째 지문 확인을 해보고 할인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얘기 진짜 좋아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익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다 좋은 기업들이라고. 서비스나 제품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그런 회사들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고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고객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 얘기만 나올 거라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적은 가격으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문맥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죠. These boots are a great value for the money. 그러니까 돈 치고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성비가 짱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써요. 여기 중간에는 for를 여러분 뭐뭐를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You look young. 너 되게 어려 보이네. For your age. 너 나이 치고. 너 나이 치고 굉장히 어려 보이네, 동안이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치고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 표현,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low cost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게 지문에 나왔을 때 한번 보기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reasonable price, affordable price, 그 다음에 competitive. 자, 경쟁력 있는 가격, 즉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economical, 절약적인, 알뜰살뜰한 이란 표현으로 economical price라고 했을 때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budget이라는 이 친구가 예산이라는 명사도 있는데, 이 친구 형용사로 저렴한 이란 뜻이거든요. 이 친구 형용사 표현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budget hotel이라고 했을 때 저렴한 가격의 호텔 또는 budget flight, 저가 항공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친환경적이다 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 8월 달에 또 정답 보기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익이라는 요 시험도 이제 요즘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그런 프랙티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뿜뿜 내뿜는 그런 회사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는 일회용품도 안 쓰고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풍력발전소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윈드팜 얘기 있잖아요. 이 친구는 파트 6에 가끔 등장하더라고요. 이런 이슈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여러분, 전기차, 그 다음에 태양열,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그런 내용 많이 나올 거니까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환경 친화적 제품을 만든다, 또는 태양열이랑 전기를 이용한다. 자, 전기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표현, 동사로 run on 이란 요 표현이 있습니다. 꼭 같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나 environmentally friendly 요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쓰지,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development 요거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지속 가능한이 무슨 말이냐면 재생 가능한 renewable 얘기하는 거예요. renewable energy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런 얘기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LC에서도 전기차 충전 얘기가 나왔었고, 파트 7 보기에서도 environmentally friendly 이 친구가 정답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분리수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 회사에서 버리는 쓰레기 이제 그냥 버려지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중고 물품으로 팔린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고, 요즘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바로 지구온난화랑 기후변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프로모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리수거도 하고 있고,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을 수 있는 화석연료를 줄인다라는 이런 내용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서 이 정도의 단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익이 좋아하는 복이 누가 있냐면 8번째, 만장일치로 승인한다는 얘기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복이는 기사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위원회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계획을 승인했다. 이 단어를 모르시면 문제 못 풀어요. unanimously, 이 친구가 만장일치로 라는 뜻이죠. 자, 이 친구 보고 이제 보기를 바로 고르러 가보실 수 있어야 돼요. All the council members has agreed to it. 모든 멤버들이 동의했다라는 이런 복이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다 또는 너가 요청한 요청이 승인이 됐다라는 보기 또 많이 좋아하는데요. 땡땡씨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을 했다 또는 땡땡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보기 좋아합니다. 이 보기도 사실은 2중 지문이나 3중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보기이고요. 이런 거죠. 첫 번째 지문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네 서비스 또는 너네 제품 내가 이용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문제더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 뭐 가게 매니저, 예를 들면 미스터 킴 씨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에 미스터 킴 씨가 뭐 위에 첫 번째 지문에 문제 제기한 사람의 걱정이나 우려를 해결했다는 등 이런 보기도 정말 좋아하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미스터 킴 씨의 제안에 동의했다 또는 이 사람 요청에 동의했다, 이런 보기도 좋아하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정이 변경됐다라는 보기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또는 더 일찍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딜레이를 겪었다라는 보기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도 연계 문제에서 진짜 좋아해요. 연계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날짜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를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랑 조금 이따가 같이 적용해 볼 거예요. 이런 보기 나올 수 있는 거죠. Later than originally projected, 이런 보기 정말 좋아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 originally 자리에 얼마든지 다른 부사 등장할 수 있습니다. initially 또는 previously, 이전에. 그 다음에 formerly. 그 다음 여기 projected 자리에 예상이 됐던 것보다 expected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계획했던 것보다 planned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일정이 잡혔던 것보다 scheduled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뭐 anticipated,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친구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t experienced delays, 딜레이를 겪었다 또는 연기가 되었다, 이런 보기 있으면 날짜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 개념을 토대로 저랑 같이 파트 7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14문제 가지고 왔거든요. 14분 드릴 테니까 14분 안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진짜 선생님이 알려준 보기가 정답이 많이 되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부터 먼저 풀어오세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모든 방법은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안 푸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렇게 푸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못하겠지.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질문부터 먼저 읽는 거,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가 볼 건데요. 자, 이메일을 읽으실 때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잘 보세요.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상대방이랑 내가 어디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내 생각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는 사람 같고 스포츠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건 어쨌든 운동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신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마케팅 부장이고 맨스포드 스포츠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메일을 읽으실 때 여러분, 여기 위에부터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밑에 사람 직책이 있으면 사람 직책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올라가는 거, 별표 요 순서 한번 지켜보세요. 알겠죠? 자, 도네이션에 관련된 거고 4월 7일에 쓴 겁니다. 자, thank you for contacting us. 우리한테 연락해줘서 고맙다. 뭐를 대표해서 Delborough School District를 대표해서 확인해 봐야죠. 너네 학교인 거죠. 아, 너네 학교 대표해가지고 네가 연락을 했었구나 라는 거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네 학교.
자, 요거를 읽고 여러분 한번 내려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목적은 거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잡히는데, 자, 그리고 요 표현 있잖아요. Thank you for contacting us. 요 표현 정답의 근거가 정말 많이 됩니다. 우리한테 연락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는 너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누구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되냐면 to respond to a request. 요 친구를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를 했겠어요? 뭐 특정한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겠죠.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B번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요청을 했는지 밑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Mansfield Sports, 즉 우리 회사는, 자, 요 회사 우리 회사인 거 잡으시고요. 자, 우리 회사는 자랑스러운 서포터야. 어떤 서포터냐면 많은 운동과 관련된 활동들의 서포터야. 어디에서? 우리 다운십에서. 자, we'll be happy to provide the school district with 25 free basketballs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provide A with B 요거 표현 나왔죠? 요 표현 알고 계셔야죠. 그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학교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요? 무료 농구공들을 제공을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상대방, 즉 학교에서 농구공을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구나. B번 확실하게 고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8번에 키워드 잡으셔야죠. 자, 누가 키워드냐면 April 14th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April 14th 여기 있죠, 여러분. 자, 이 문장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You can pick up the basketballs from our main store. 우리 본점에서 너가 농구공 가지고 가면 돼. 본점 어디 있냐? 여기 있고요. 언제? April 14th예요. 자, 그래서 이제 ABCD 보시면 A번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giveaway 하이라이트 쳐보시고요. 이 친구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었냐? 무료로 제공하다는 뜻이었죠. 여기서 이제 free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sports equipment, 이거 뭐예요? basketball 이겠죠. 그래서 A번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찾으시고 F&Q 라이트 조명들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일단 컨슈머 리뷰이고요. 그 리뷰를 단 사람이 토니 위블스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나의 이웃은 지불을 하는데요. $30 지불을 한다? 매달. 뭐를 위해서? 사이즈 뒷자리 배터리스를 위해서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의 도토노 모션 액티베이티드 라이트를 작동시키는데 $30를 매달 쓴대요. 비싸네. 그쵸? 그럼 여기는 motion activated light, 요거 센서 등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이 많은 빛을 분출시킴에도 불구하고 emit은 분출하다라는 뜻이죠. The cost of operation surprised me. 작동 비용이 나를 놀라게 했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품으로 나는 생각을 했어. 내가 F&Q 라이트 한번 시도해보기로 이게 뭐냐면 which have a money back guarantee.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환불을 할 수 있는 정책인 거죠. 자, to experiment. 실험 삼아서 나는 구매를 했다. I purchased only one outdoor wall lights. 내가 조명 하나만 구매를 했어요. Just to test it out. 그냥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산 거지, 실험 삼아서. I put it out in the sun to charge up for 3 hours. 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쳐보시고요. 지금 태양열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3시간 동안 충전하기 위해서 햇빛에다가 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고를 수가 있냐? They run on solar power.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0번, 이 사람이 리뷰를 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라는 뜻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And that was enough for it. 충분했다. 뭐 하는데? Stay light. 조명을 비추는데 충분했다. The whole night. 밤새도록. 모든 움직임에 민감했다라는 뜻이고요. I've made my choice. 나는 결정을 했고. And it wasn't even close. 가깝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긴 이 close가 진짜 뭐 물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만족할 만큼의 가깝지 않았다는 뜻이라서 내가 하나 산 거는 충분치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산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I'm sure I'll be happy with more.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사람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겠구나. 10번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제가 이중 지문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연계 지문 푸실 때도 똑같이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목적이 무엇인가? 레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터 첫 번째 지문이고요. 읽어볼게요. The Edison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Dear Mr. Johnston 이라고 되어져 있고, 자, 쓴 사람은 Editor-in-Chief, 즉 편집장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오미 씨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Time passes quickly. 시간이 참 빠르네. And it is now nearly 1 year since you began receiving the Edison each month. 너가 이제 매달 더 에디슨이라는 요 잡지인가 봐요. 잡지인지 뭐 신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에디슨 받기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됐어 라는 뜻입니다. This subscription has kept you informed. 자, keep A informed.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이 표현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Keep A informed of B. A에게 B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구독이 너에게 가장 최근의 뉴스에 대해서 알렸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어떤 뉴스냐? 파이낸스 업계에서의 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but in just 1 month, 한 달 후에 너는 받게 될 거야. Your final issue, 너의 마지막 호인 거죠.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즉 너가 지금 갱신하지 않으면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터의 목적이 뭔 것 같냐면 고객한테 갱신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번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고를 수 있냐? 여기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But in just 1 month. 여기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Edison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 자, A번엔 monthly, 빈도 관련된 보기가 있죠? 근데 아까 우리 읽었어. 어디서? each month에서 여기서 읽었죠. 그래서 우리 A번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8번의 issue, paragraph 1, line 3이고요. 아까 호라고 해석이 됐었죠, 이 친구. 즉, 마지막 잡지가 되겠죠. 마지막 잡지 또는 마지막 신문, 마지막 출판물, publication C번으로 paraphrasing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9번 한번 볼 건데요. 자, 179번 보기 잘 보시면 여러분, discounted price 요것도 토익에서 정말 좋아하는 보기고, 그 다음에 예상됐던 것보다 계획됐던 것보다 더 늦게 배달이 됐다라는 보기도 참 좋아하는데 둘 중에서 어떤 보기가 정답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discounted price가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할인 얘기는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 몇 % off 또는 숫자로 되어져 있을 거라서 할인 얘기는 참 찾기가 쉽습니다. 너는 $20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너가 주문하면? 4월 15일까지 주문을 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으로 가야죠. 상대방, 즉 고객이 4월 15일 전에 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4월 15일 전에 주문을 쓰므로 우리는 A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D번에 이 사람이 이제 배달 받기로 한 날짜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배달을 언제 받았는지는 안 나와져 있어서 D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0번에 May 1st에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인지, 자, May 1st부터 먼저 찾아야죠. May 1st. May 1st. 이 사람 뭘 받게 될 거냐면 딜럭스 패키지 신청을 해가지고 딜럭스 패키지 위로 올라가 찾아보실 건데요. Both the print and the digital options. 디지털 버전까지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 옆으로 넘어가서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79번도 연계 문제고요. 180번도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중 지문은 5문제 중에서 연계 지문이 한 문제에서 2문제 꼭 있어야 돼서 찾으시면서 문제 푸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거 191번. 자, 아티클의 목적이 궁금한 거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사문일수록 여러분 제가 요거 기사문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려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사문일수록 정관사 그 다음에 대명사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호주의 Z&W Foods is expanding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회사가 확장을 하고 있나 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바로 정관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보시면 이 회사는 The Supermarket Chain인 거죠. 자, 여기 정관사 쓴 이유가 뭐다? 앞에 언급된 명사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앞에 언급된 회사, 이 회사밖에 없었죠. 아, 이 회사가 슈퍼마켓 체인이구나 라는 거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발표를 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Throughout next year, 내년 내내 it will be opening, 열게 될 건데요. 20 new stores, 새로운 20개의 지점들을 어디에서? 뉴질랜드랑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가게들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 회사가 is committed to opening stores around the world. 아, 전 세계적으로 가게를 오픈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구나 라는 문장 나오고 있어서 우리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회사의 계획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10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게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거 10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2번 보실 건데요. 요거 문장 해석 잘 하셔야죠. 자, 요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인데요. 뭐랑 비교해서? 제품들은 제품들인데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요 회사 제품의 특징이 궁금한 거죠, 결국은. 다른 회사들의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이 회사의 제품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believe our pricing practice gives us,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 책정이요, 우리한테 주는데요. 어떤 것을 주냐면 a competitive advantage, 경쟁력 있는 우위를 제공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In new and existing markets. 자, 여기서 이제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가 이런 게 좋다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우위를 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회사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의 경쟁력인 거잖아요. 어떤 게 경쟁력이에요? 우리의 pricing practice, 우리 가격 책정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고르실 건데요. They are less expensive, 이 친구를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가격 책정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가격이 낮아야 된다는 거. A번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자, D번에 environmentally friendly, 이 친구도 정답 보기가 참 잘 되는 보기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여기 지금 environmentally friendly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그런 관행을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제품 자체가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의 큰 장점을 궁금했던 거라서 여기서 D번을 고르기보다 A번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93번에 전단지로부터 함축될 수 있는 거. 자, D번 여러분 요거 있지? 일정 변경. 자, 예정보다 더 빨리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요 일정 보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날짜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날짜. 자, 첫 번째 지문에 reopening planned for 18th May. 예정이 됐던 거는 5월 18일이고요. 자, 밑에 가보시면 reopening 언제 열린 거예요? May 2nd 열린 거죠? 자, 지금 거의 뭐 16일 정도 더 빨리 재오픈을 한 거라서 D번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연계 문제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194번이랑 195번 둘 중에서 연계 질문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도대체 몇 번이 연계 질문일지 찾으실 때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보기가 대문자로 많이 이루어진 친구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가 연계 질문일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195번부터 먼저 볼 건데요. 자, 누가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디테일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해석 잘 하셔야죠. provide A with B 구문인 거 확인하고요. 누가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디테일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키워드 더 많은 디테일 찾아보시고요. for details 있죠? 누구 보래요? 스토어 매니저를 보래요. 그럼 우리는 스토어 매니저가 누군지 궁금해야겠죠? 스토어 매니저 로스 에노카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번 골라주시면 되고 195번이 결국은 연계 질문이고 그럼 여러분들 194번은 정말 전단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단지 확인하러 갈게요. 전단지 보시면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7 days a week 오픈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친구 확인하시고 every day에 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파트 7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 스킬 한번 잘 이용해보시고 토익이 좋아하는 보기 먼저 선점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그런 과정이 조금 반복이 되면 아마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파트 7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시험장 가셔서도 많이 시간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